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패션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모든 부분에 걸쳐서 트렌드가 단순 패션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지표의 사회적인 흐름의 변화들을 읽어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향들의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타이거 or 캣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그 해년도에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영문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책에서는 알파벳 10글자 Tiger or Cat이라고 명기되는 글자로 해서 각각의 섹션을 나눠서 세분화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머스티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티니즈백, 바른생활 루틴이, 실재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들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책에서는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패션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관해서 저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나노사회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나노사회는 초개인화 시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들과 유대관계와 사회성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창조를 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우리가 나가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21년도는 비대면의 시대가 굉장히 앞서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량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을 통합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온라인 가상세계가 구축되어 있는 이커머스. 이건 우리가 휴대폰으로 요즘에 누가 인터넷에서 구매 안 하죠. 휴대폰 앱 하나 설치하고 구매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의 커머스가 이어지는 부분을 느껴질 수 있고요. 온라인 교육 등이 일반화가 되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우리는 지금 교육을 공부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온라인화가 진행될수록 획일화되고 보편적인 서비스보다는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른 각기 다르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커졌는데요. 비대면, 뉴 노멀 시대에 맞춘 개인화 전략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초개인화로 된 사회 때문에 발생됐던 나노사회,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 만능주의로 인해서 개인은 더욱 고립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나노사회의 변화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노사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통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모든 트렌드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키워드라고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과거에는 모두가
과거엔 개인화 방식을 통해서 맞춤 의복이나 구두 등을 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그러나 금요일 경제를 바탕으로 대량 시스템,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에 갖춰지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 빠르고 간편하게 획일화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다시금 개인화 서비스에 관한 욕구가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개인화 서비스란 소비자가 말하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생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에게 친숙한 언어로서 새로이 표현하자면 사용자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의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디지털로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런 경제 전반의 효율성 및 신소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화 맞춤형 만족에 대한 결핍에 관한 문제들이 요즘엔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산업 전반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략들이 떠오르고는 있는데요. 국제 컨설팅 기업의 통계에 따르면 맞춤형 경험을 창출하는 브랜드는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매출이 6에서 10% 정도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현재는 많은 기업들에서는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맞춤형 컨텐츠나 상품을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들을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로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OTT 서비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OTT 산업은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TV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구독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구독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사, N사, W사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시청 기록을 통해서 취향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서 개인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음악 스트리밍 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의 취향의 음악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자체의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취향에 맞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할 수 있도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별로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구독 서비스를 재등록한 비율은 32%에 반면에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의 재구매율은 13%에 그쳤다라는 부분이 맞춤형 전략을 통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가전회사인 모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자 가전제품의 실기능과 더불어 디자인에 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맞춤형 양복이나 셔츠처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색을 고를 수도 있고 디자인을 통해서 취향에 맞는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개인화 전략들을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업체에서는 피지컬이라고 해서 피지컬과 디지털, 피지털이라고 합성어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반의 개인화 전략을 통해서 코로나19 속의 금융시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차원의 결핍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 금융회사에서는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화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은퇴 설계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행동 기반의 개인화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의 비정형 행동 정보는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듯 비대면 뉴노멀의 시대 속 초개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디지털과 친숙해져야 되고요. 신기술에 어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생활과 4차 산업의 혁명으로부터 등장한 신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사회를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개인화된 서비스에 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진 비대면이 주는 편리함과 단순함에 해결하지 못하는 물리적 경험과 감성적인 서비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인화 전략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 다음에 비대면 시대와 함께 온 초개인화 사회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초개인화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까지도 중요시 생각해서 파악해보고 제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개인화 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스크린 바깥의 행동까지 아울러 사용자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시대에는 온라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패턴 및 취향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 소비자의 소비 경험을 가이드하는 것을 추구를 하는데요. 평소에는 단정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해외에서는 과감한 패션을 추구하는 등 디테일한 상황까지도 모두 파악해서 보다 정교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 시대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를 한 개의 시장으로 바라봤다면 초개인화 사회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별로 0.1명 식으로 타겟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개인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실시간성이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좋아할 만한 컨텐츠도 알려줘야 되고요. 나아가 계절과 날씨, 사용자가 최근 기기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 상태까지 유추해서 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추천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화를 넘어선 초개인화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개인화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5G, 아니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식 등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기술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실시간으로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까지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세분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획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비즈니스 전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자주 듣는 음악의 장르와 가수, 서비스 이용 시간이라든지 음원을 내재는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하고 온라인 데이터 구매 내역이나 구매 상품에 관한 반응, 장바구니, 내역, 검색 등을 통해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연 빅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초개인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소비자의 단순 행동을 넘어 그 안의 패턴까지 분석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한 초개인화 기술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정교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 제조 및 유통기업들은 보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위치나 구매, 인구 통계, 모바일 기기, SNS 데이터 등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은 물론 생활 전반에 걸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반영하고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온 초개인화 시대,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유혹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마케팅인데요.
소비자를 분석해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검색 광고부터 사용자의 관심을 추적하는 리타겟팅 광고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초개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소비자를 세분화하면 할수록 맞춤 서비스와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많은 기업들이 해왔던 개인화 마케팅에 나이, 직책, 조직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 구매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객을 구분하는 마케팅 방식이었다면 초개인화 시대에는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업별로 다시 또 구분하고 개개인의 취향과 관심도에 따라서 또다시 또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특정 상품들을 세분화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화 마케팅은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검색 광고로 같은 상품이라도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에 따라서 다른 문구의 광고가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는 검색 광고, 리타겟팅과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가 초개인화가 진행될수록 더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 온라인 구매 사이트들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연계 상품들을 추천해 왔지만 향후에는 조건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더욱 잘 맞는 상품을 추천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등산을 취미로 하는 고객한테는 자외선 크림을, 게임을 좋아하는 고객에게는 어깨 안마기를 상품을 추천하는 연계 서비스의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웹이나 앱 방문을 통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상품을 진열하는 개인화 전략, 진열 역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장표는 초개인화 마케팅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 건데 타겟을 정하면 그 부분을 타겟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를 하고 세분화를 해서 초개인형, 그 개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2018년 포브스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화 서비스가 구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는 구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최근 급성장한 비결 역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정확한 매칭이 주요했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개인화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패션, 뷰티, 금융뿐만 아니라 초개인화 마케팅은 모든 분야에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개인화 시대에는 개인의 특성은 기본이고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까지 파악하는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지만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조금 약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초개인화, 나노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는 부분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욕구를 희생시켰던 예전의 소극적인 소비자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등장으로써 초개인화 경제가 촉진되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기획에서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고 다품종의 소량 생산을 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개인화 서비스는 넷플릭스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서비스들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시네매치, 넷플릭스가 시네매치를 통해서 추천해준 작품을 선택할 비율이 75%에서 80% 정도 달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사용자들의 선호도나 감정을 분석하는 딥러닝의 기술까지도 요즘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내 취향까지 알고리즘은 알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초개인화나 아니면 나노사회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키워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개인화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은 이전 넷플릭스를 넘어서 전 분야로 급속하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실과 바늘처럼 필수적인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추천 알고리즘의 목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존 고객 관계 관리의 극대화라는 부분인데요. CRM이라고 해서 고객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알고리즘의 전제에는 고객이 알아야 물건도 팔 수 있다는 마케팅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손자병법에 나와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운다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현대판 버전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웹사이트 서핑이나 디지털 환경 내에서 검색과 같은 동선 파악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재해석을 통해서 개인화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겟 시그먼트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초기 단계에서는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획자가 양질의 컨텐츠를 엄선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요. 요즘엔 그 세그먼트가 분화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전에는 에디터라고 불렸던 전문가들이 중요 보도자료를 선별한 뒤에 메인에 노출되는 프로세스로 포털 뉴스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즘엔 그렇지가 않고 사용자가 A라는 신문의 스포츠를 보고 경제를 선택했다면 소비자의 동선 분석을 한 뒤에 카테고리 관련 기사에 메인에 가장 먼저 노출이 되게끔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같은 콘텐츠더라도 다르게 보이도록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라면 소비자가 동물이라는 카테고리를 검색할 경우 당연히 동물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데이터에 큐레이션을 하는 형태 외에도 CRM 차원에서는 보통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성별, 결혼 여부, 생일, 개인정보들을 받아서 세그먼트를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서비스들은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 20대 미혼 여성의 메인 화장품, 의류 상품들을 노출한다든지, 남성들에게는 면도기나 남성용 향수를 노출한다든지, 반려동물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서는 고양이, 새인지 세심하게 상품을 분석해서 유형을 나눠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예시 사진입니다.